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울 극복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은 정신건강 장애로 슬픔과 흥미상실, 신체적, 정서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일지라도 증상을 관리하고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우울증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매일 최소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챙김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 기도, 요가와 같은 마음챙김 연습은 우울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동아리나 친구 모임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큰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이어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자기관리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즐길 수 있는 개인적 취미활동에 참여하면 더 편안하게 느끼고 우울한 기분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우울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 증상이 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찾아 우울증을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인내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원과 전략을 통해 우울 증상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불안 극복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불안은 정신건강 장애로 걱정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증상인 심장 박동과 떨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완 기술을 연습해보세요. 심호흡, 근육 이완, 심상법 등은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더 편안하고 불안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자연적인 기분 향상제이며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간 강도의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실천해보세요. 세 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불안은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부족은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최소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통곡물, 과일, 채소,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은 기분을 개선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 가공식품과 설탕, 지방이 많은 식품은 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부정적인 사고 패턴은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섯 번째로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기도, 명상, 요가 등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담배와 알코올을 피하세요. 이러한 물질은 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심호흡을 연습해보세요. 조용한 장소에서 등을 곧게 펴고 똑바로 앉아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심호흡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2회 5분씩 심호흡을 해보세요. 아홉 번째로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세요.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이 심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치료사와 상담하여 불안을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불안을 극복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인내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원과 전략을 통해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노 극복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분노는 우리 모두가 가끔씩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격렬해지거나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관계를 손상시키고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인식 연습입니다. 언제 화가 났는지 인식하는 것이 분노를 극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 신체적, 정서적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숫자를 천천히 세어보는 것입니다. 화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면 큰 사고와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서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세어보고 크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분노 유발 요인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분노를 유발하는지 식별해보세요. 그리고 이를 피하거나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분노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발생하는 상황을 순간적으로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대화나 토론은 분노를 더 부추길 수 있으므로 잠시 쉬거나 현재 장소를 잠시 벗어나서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잠시 생각한 뒤 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심적 상태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을 부추기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잠시 멈추고 현재 상황을 다시 속으로 정리하고 말해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며 말할 때 낮은 자세로 침착하게 설명하고 잠시 한 발짝 물러나세요. 상대방이 진정되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거나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이어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 행복함을 느끼고 싶은 부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덟 번째 방법은 참지 못할 때는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대화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자리를 피하세요. 상대방이 눈에 보이면 화가 가라앉기보다는 오히려 분노를 크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난 자신의 얼굴을 직접 들여다보면 찡그리고 인상 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 화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다면 정신과 의사, 심리상담 전문가를 찾아가 분노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분노를 극복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삶에서 정상적인 부분이지만 만약 만성화되거나 압도적일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 학업,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등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완 기술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심호흡, 점진적 근육 이완 및 심상법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이완 기법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더 편안을 느끼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수영과 같은 중간 강도의 운동을 최소 30분 이상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최소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통곡물, 과일, 채소 및 저지방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면 기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과 설탕과 지방이 많은 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효과적인 시간 관리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간 관리는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이나 플래너를 사용하여 시간을 예약하고 일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연락을 하여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건강에 해로운 대처 방법을 피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 과식 또는 흡연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대처 방법은 스트레스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대신에 운동, 마음챙김 또는 친구와의 대화와 같이 더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마음챙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명상과 요가와 같은 마음챙김 연습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챙김은 또한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전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힘들다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를 찾아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수 있으며 인내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원과 전략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